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학기제 그리고 더불어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학년제는 보시다시피 나를 공부하자. 예, 그래서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학기가 두 번 반복되는, 즉 1년간 자유학기를 두 번 자유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유학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는 사실 자유학기제를 이해하시면 자유학년제는 그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떤 변화는 자유학기제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 참여 수업과 수업의 그 어떤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변화, 거기에 맞추어서 중학교가 교육의 변화의 형태를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 그리고 평가의 변화, 이를 통해서 학교의 변화, 이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보시다시피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며 학생 참여형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교과,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진로에 맞는 교과,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의 시간을 진로 탐색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더불어서 다양한 어떤 자유학기 활동, 자, 그런 식으로 한 학기를 두 번 또는 한 번 하는 것이 자유학기입니다. 사수중학교는 학년제, 그렇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병행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학년제는 올해부터 이제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자유학기제는 아주 옛날부터 시작이, 벌써 시간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진짜 약하게, 그래서 대구에 2개 학교만이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 대구의 두 학교가 이제 연구학교의 형태로, 대구 두 학교가 동변중학교와 천내중학교.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서부교육청 안에 같이 있는, 아마 동변중학교도 사수중학교처럼 아주 작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학교를 바꿔보겠다는 어떤 교장 선생님의 마음과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힘이 모아져서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에 시작했는 동변중학교와 천내중학교가 지금은 주변 학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힘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 연구학교가 4개로 늘어났고, 또 희망학교가 37개 학교. 그래서 41개, 약 한 3분의 1 정도의 대구의 학교가, 요거는 전국 수치입니다. 예, 했는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시행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예, 조금 바뀌겠는데? 그리고 했는 학교와 안 했는 학교의 어떤 그 학생들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2015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딴 시도에 비해서 1년 일찍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대구가. 그래서 2015, 16, 17 이 3년간 자유학기를 맛본 아이들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예, 아마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하는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 자유학기를 맛본 아이들이 아마 고등학교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선생님들한테 또는 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도 고등학교의 어떤 변화는 자유학기를 맛본 학생들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주 생기 있는 아이들이 들어올 테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도 올해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되게 그것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에 1학년 했던 아이들이 올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해 자유학년제 이제 시작학교입니다. 시작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학년제는 이미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조금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경영하시는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이 바쁠 것 같습니다. 개학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자유학년제는 학기 2개 중에서 1학기는 되게 약하게 시작합니다. 약하게. 그리고 본격적인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1학년 2학기 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매 해마다 캐디에서 그 학부모 만족도, 자유학기제 학부모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좀 높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는 2015년부터 시작했는 일종의 대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또 이 만족도만 가지고 자유학기제가 성공했다. 또는 자유학기제 실패했다. 또 높으니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과대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또 숫자이고 또 이 숫자가 뭐 의미하는 것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뭐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어떤 희망을 다 걸고 그러지는 않는데 특이한 것은 학부모 만족도, 그 다음에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 세 개가 모두 타 시도에 비해서 좀 평균보다 높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높다기보다는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고무적인 일이다. 예, 그래서 평균치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높더라. 그게 아니라 학생 영역이 11개 영역이 있고 뭐 학부모도 그 정도 영역, 그 다음에 교사도 그 정도 영역이 있는데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대구가.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구나. 또 그것을 부모님들께서 또 뒷받침해 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고맙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는 당연히 이제 125개 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125개가 중학교 숫자인데 그 중에서 85개, 106개, 즉 85%.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학년제가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니까 또 교육부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학년제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서 2018년은 희망대로 학교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교가 희망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청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대로 학교가 희망하는 대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대로 학교의 전폭적인 자율성에 맡기겠다. 근데 점점 숫자가 좀 늘어나요.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한번 조사하고 11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약 한 97개 정도? 예,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12월 달에 조사하니까 그 사이 10개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다른 학교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인근 학교끼리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그 교육력을 좀 모으는 것도 있었겠지만 학교 자체가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나 큰 어떤 변화는 이미 변화가 다 됐다. 이 변화 속에서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이미 그 사수 교장 선생님께서도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안내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예, 일단 자유학년제를 위해서 법령은 개정되어 있습니다. 예, 법령이 이미 개정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춰서
이제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초중등교육법은 이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시스템도 사실은 지금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학기를 하는 학교와 자유학년을 하는 학교가 이제 그 생활기록부 상에서 여러 다양하게 이제 반영되는 것을 이미 저희가 다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운영만 하면 되는데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시험을 치냐 안 치냐. 예,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평가는 총괄평가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번에 그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총괄평가와 평가의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그런 단답형 시험이 이 자유학기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매 시간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상호평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중간중간에 많은, 그리고 사실 자유학기제든 자유학년제든 그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업의 형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주입식, 그 다음에 전달식, 지식 전달, 그런 것보다는 토의, 토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친구에게 되가르쳐 주기. 예, 그 기억력의 비율을 한번 보셨듯이 듣고 많은 5%보다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되가르쳐 줬을 때 95%가 기억된다는 거. 예, 그런 어떤 인지의 구조를 선생님들이 적극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수업에서 굉장히 재밌게 하는 수업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자, 이것을 친구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봐.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또 다르게 이야기해 줘봐. 자,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굉장히 공고하게 다지는 그런 활동들도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그 다음에 연계학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6개 학교만 이 연계학기를 운영하는데 연구학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자유학년제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는 거. 예, 근본은 같지요, 보시면. 예. 그리고 평가도 시험을 총괄평가를 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 처음 치는 시험이 어떤 형태의 시험인가는 아마 기회는 이제 1학년 다 지나고 2학년 돼서 겪을 거지만 보통은 그 시험을 치고 나면 ABCD1로, 요즘 수미양가가 아니고요. 예, ABCD1로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90점 이상이면 절대평가니까 요새는 A,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해서 성취도가 아이들 나옵니다. 이 총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을 때 그런 게 나오는데 그 ABCD1을 가지고 이제 개인별 석차는 안 나옵니다. 중학교는 개인별 석차 몇 등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선생님들이 범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석차는 안 나오고 그냥 이 점수가 나오고 성취도가 나오는데 A, B, C, D.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모아서 중학교의 성적과 그 다음에 생활 성적이 있습니다. 이 생활 성적을 모아가지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우리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성취도 이렇게 산출한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 입학 성적으로 활용하는데 중학교 1학년의 성적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A 학교가 해서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제가 19개 있다고 그랬죠. 자, 그 19개 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러나 쳐도 이 점수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는 데는 이 점수는 반영이 안 됩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든 자유학년제를 하든 1학년 성적은 모두 고등학교 입학 성적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학교의 125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 그 다음에 생활 성적으로 해가지고 결석. 예,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가산점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게 모여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에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의 어떤 그 시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평가 이런 것이 1년 동안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아마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제일 뒤로 뺐습니다. 예,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 자유학기를 학년과 더불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우리 학교 자유학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자,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가장 큰 그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업 개선, 평가 개선.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수업 개선과 평가 개선입니다. 그거 외에는 탐색, 진로 탐색 이런 것들도 수업 속에서 모두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지 진로 활동, 체험 활동 한다고 그 체험 활동이 주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유학기제가 진로 체험 쪽에 조금 많이 치중했는데 갈수록 수업 개선과 평가 개선으로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 학교에서 수업을 참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을 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이들에게 제일 잘 먹히는 말이 이거 시험 나와 합니다. 맞죠? 이거 시험 칠 거야.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빼버려 점수 깎을 거야. 그 말이 안 먹힙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먹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집중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평가 가지고 애들을 겁먹이지 않고도 수업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은 굉장히 수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2, 3학년 선생님들이 저보고 막 욕을 할 것 같아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평가는 총괄평가를 치지 않는다는 거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평가를 이루어냅니다. 예. 그리고 이 기록은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학교에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생활통지표를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앞뒤로 5장이었습니다. 앞뒤로 5장이 생활통지표였습니다. 그 통지표에는 국어 시간에 얘는 어떻게 했다. 옛날 같았으면 반쪽이었습니다. 왜? 국어 78점. 수학 92점. 그렇게 해서 A4 반면으로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내 애가 얘가 92점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은 부모님들 모르십니다. 그렇죠? 92점이라서 좋습니다. 근데 92점에서 좋은 거는 내 애가 열심히 해서 좋은 거는 당연한데 얘가 8점은 왜 부족할까? 물론 내 애를 100점 만들기 위한 어떤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얘가 100점 중에서 92점 난 나머지 8점은 어디서 부족할까? 그게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끝까지 8점을 못 치는 상태로 졸업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긴 문장으로 물론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좋게 표현하려고 한 거 그냥 좋게만이라보다는 좋은 면을 많이 보려고 했는 선생님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험을 총괄평가를 치면서 보면 78점이면 78점 정도의 아이들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점수가 다 빠져버리면 걔는 이걸 잘하고 저걸 못하는 아이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애가 78점짜리를 보여줄 것이냐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하는 내 아이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원할 것이냐.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A4 양면 5쪽입니다. 단면이 아니고요. 양면 5쪽이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빼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너무 많다. 근데 뺄 것이 없어요. 그게 다 수업과 관련된 내용과 수업의 특기사항들과 세부 특기사항들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했는 자유학기 활동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했는 소위 이야기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들 몇 가지. 그거 봉사활동 뭐 했다. 그걸 다 넣으니까 뺄 거 없이 A4 5쪽이 왔다 갔다. 그래서 종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네. 그렇게 이제 생활통지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생활통지표의 근거는 생활기록부 안에 기재된 여러 가지네요. 결국은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의 학교의 가장 큰 모토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치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수업과 더불어서 자유학기 활동에 아주 독특한 활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주제선택 활동, 그 다음에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한 개가 예술체육 활동. 예술체육 활동은 예술체육교과에서.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옛날에 어머님들 하셨던 개발 활동, 클럽 활동, CA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수업에 한두 시간을 진짜 자유롭게 프로젝트처럼 하는 수업이 주제 선택 활동입니다. 수업과 되게 유사합니다. 이 주제 선택 활동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이 수업에 자꾸만 이렇게 많이 개선을 하려고. 왜냐하면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인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연극을 국어에 한번 도입시켜 보겠다. 내가 한번 해볼게. 17시간 동안 국어와 연극을 연계해서 수업하는. 그래서 이런 수업에는 특히 아이들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공개할 때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고 애들이 저렇게 떠들어서 어쩌지. 떠들어야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애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들 수업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조용할 때는 저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애들이 조용하다는 것은 반은 잘 것이다. 그 어떤 불안감.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이 계속 주입식 일지식이구나에 대한 불안감. 근데 아이들이 떠들면 살아있구나 일단. 안 자는구나. 그리고 떠들면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구나. 자, 평가에 대해서 겁먹이는 것도 없어져. 그 다음에 애들 떠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봐야 돼. 왜 토의하고 다른 친구에게 배운 것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입을 막고 전달합니까? 와글와글 막 떠드는데 그런 떠드는 속에서 그것을 맺고 끊으면서 수업을 운영하는 그런 힘들이 결국은 이제 1학년의 자유학기에 1학년 담임선생님들. 그래서 보면들 1학년 담임선생님들 굉장히 노고를 좀, 가끔씩 만나시면 고생하신다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사실은 이렇게 조금 더 정적이 됩니다, 수업이. 예. 근데 1학년, 또 요즘에 2학년까지 수업이 굉장히 활기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수업 이렇게 참관하시는 어머님들은 너무 떠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것이 떠들어서 떠드는 게 아니라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유학기의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해와 진실 보십시오. 자, 자유학기는 노는 학기가 아니다. 예. 몇 년 전 2015 시작할 때만 해도 자유학기를 조금 노는 학기, 체험 다니는 학기, 그리고 그런 식의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자유학기는 노는 학기가 아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학기다.
그 다음에 체험활동 중심이다? 아니다. 자유학기는 수업 중심이고 평가 중심이다. 예. 그리고 일부 선생님의 일이다? 아니다. 수업이 자유학기의 주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의 수업, 모든 선생님의 업무고 모든 선생님의 일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우리 학교 자유학기는 자, 요게 큰 덩어리입니다. 어머님들 옛날에 그 수업 학교에 이렇게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있었고, 쉬는 시간 있었고, 수업 있었고, 또, 예, 수업 있고, 클럽 활동 있었고,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표. 클럽 활동 있었고, 또,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그것을 학급 활동. 예, 학급 활동. HR. 그렇습니다. HR. 학급 활동. 자,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묶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체에는 자율 시간, 그 자율 활동, 소위 옛날에 이야기하는 학급 회의 시간. 그 다음에 동아리 시간, 클럽 활동. 그 다음에 그때는 없었지만 봉사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시간. 그렇게 해서 요게 합쳐서 주당 3시간입니다. 주당 3시간. 그 다음에 수업은 국어부터 시작해서 아는 과목 다 말씀해 보십시오. 국어. 예. 그리고 지금 1학년은 아주 특이하게 정보가 정식 교사 수업이 됐습니다. 정보. 예. 그래서 뭐 뉴스에 가끔씩 나지요. 코딩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앞질러 가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한 과목, 10과목, 11과목 정도를 한 학기에 배웁니다. 30시간, 주당 30시간. 그 다음에 스포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34시간 내지 35시간을 배웁니다. 7교시가 5일간 가득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이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6교시까지 있으면 지금 토요일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7교시 하는 날이 주당 35시간, 34시간이면 금요일, 뭐 하여튼 수요일 정도의 하루 또는 월요일 정도의 하루가 6교시고 나머지는 모두 7교시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몇 시에 옵니까? 집에 한 4시 정도 돼야지 집에 갈 겁니다. 그리고 좀 빠르다 싶으면 3시 반쯤 돼가지고 집에 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은 주당 34시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시간은 약간 이렇게 그 시간표에 박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돌리는 이렇게 시간들이 있습니다. 클럽 활동 같은 경우에. 동아리 활동. 그래서 주당 한 33시간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자유학기 활동, 소위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가 뭐 체험도 하고 진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하고 하는 그런 자유학기 활동은 사실은 자유학년제일 경우에 1학년 1학기에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0 몇 시간 중에서 3시간 정도만 자유학기를 활동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공부를 합니다. 자유학기 활동 그러면 1년 내내 자유학기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한 주당 한 3시간 정도를 주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게 1학년 1학기고 1학년 2학기는 이제 한 본격적으로 자유활동, 자유학기 활동, 그래서 주당 10시간 정도를, 예, 굉장히 좀 다양하게 체험활동이나 기타 활동들을 이제 한두 시간 끼워서 주로 수업의 변화, 그래서 주제 선택 활동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사수중학교도 그렇게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주당 한 3시간 정도를 자유학교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수업, 그러니까 크게 2, 3학년과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는 대신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표를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합니다. 예. 자유학년제를 그냥 자유학기제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생각을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렇게 순서가 쭉 있습니다. 몇 월 달에 뭘 고민하고 몇 월 달에 뭘 고민하고 언제 학부모들에게 연수를 하고 언제 뭘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그 절차에 거쳐서 그 어떤 운영 시기와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학교에서 공유하고 또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자, 소규모 자유학기의 운영은 대체로 이렇게 조금 학생 수요 조사도,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조사는 주제 선택 활동도 뭘 할래?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어떤 거 할래? 예. 자, 시간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가 짜여진데, 이거는 시간표를 이렇게 딱 오후에만 다 돌리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모델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요게 자유학기 모델이 요렇구나. 예, 요렇구나. 요거는 또 1학년 2학기 겁니다. 1학년 1학기는 3시간만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학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학년 2학기에 10시간 자유학기 활동할 때 뭘 하지? 우리 학교 애들은 어떤 걸 배울까? 자유학기 활동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흰 부분, 대부분 일반 수업이고, 그렇다고 오전에 다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업은 오전에 가급적이면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진로 체험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예체능 활동도 하고. 예, 요게 이제 학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범주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수업의 예시입니다. 수업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옛날에 부모님들께서 배웠던 수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수업은 큰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는 선생님들의 수업의 어떤 방법의 변화지 내용의 변화는 그거는 당연히 그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내용 속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부로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내가 이거 2학년에 나오는데 미리 한번 가르쳐 볼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어머님들께서 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웠을 때 심지어는 선행학급반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들은. 그래서 2학년 거 가르치고 3학년 거 가르치고 막 했는데, 그것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은 교육 과정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만큼은 알아야 된다. 그건 이제 국가가 정해 놨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국어에서 알아야 될 성취 기준은 한 45가지입니다. 이 45가지를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6개 학기 동안 일주일에 5시간에 걸쳐서 쫙 풀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형이기 때문에 1학년 때 가르쳤던 것을 2학년 때는 당연히 못 가르치지만, 안 가르치지만 2학년 때 가르칠 것을 미리 땡겨오면 선행학습 위반으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과들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수업 내용은 어떤 학교나 어떤 대한민국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풀어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그 아이가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역량을 키울 것인가.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과 평가의 개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런 방법들, 사전조사 방법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어떤, 강의식, 토론식 수업을 거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쭉쭉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지요. 또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선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처럼 선택 과목이란 것은 아니지만 이 선택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변형시키고 또 주제 선택 과목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학교식 과목 선택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는 지 스스로 자기 수업을 선택한다. 예,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되겠지요. 예. 자, 이런 주제 선택 활동. 예. 그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설지요. 동아리 자유학교 활동이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많이 뭔지 감이 딱 잡히죠. 예, 동아리는 뭐 동아리지 뭐. 예, 동아리지. 그 다음에 이 동아리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요즘에 동아리들은 보면요, 참 재밌게 선생님들이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경제 동아리라는, 고등학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동아리가 이게 있습니다. 이 경제 동아리를 시청에 주민예산 참여제의 어떤 활동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시청 지원을 막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학교 밖으로 떠나서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예술체육 활동. 아십니까? 예술체육 활동은 예술체육 활동입니다. 체육, 음악, 미술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진로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예, 그거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주로 진로 전담 교사가 있어서 아마 그 선생님이 진로를 주로 맡아서 하실 겁니다. 이 진로에서 아이들이 진로 체험 활동도 하고 진로 캠프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도 가끔씩 할 겁니다. 제일 낯선 것이 뭡니까? 주제 선택 활동이지요. 자, 이 주제 선택 활동은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국어 선생님 저가 평소에 나는 연극하고 한번 국어를 접목해보고 싶어. 그러면 교과서 없습니다. 교과서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책을 가지고 연극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연극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1반부터 5반까지 연극 수업을 하겠다라고 희망을 해서 내가 내 의사를 밝혀서 해라고 교장 선생님이 허락이 떨어지면 연극 수업을 위해서 1교시부터 17차시까지 내가 수업안을 짭니다. 스스로. 그때는 교과서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선생님의 역량으로 수업을 짭니다. 그리고 그 연극 수업을 17시간 운영하면서 이론도 몇 시간 하고, 또 그 다음에 외부의 연극 강사도 데리고 와서 실제로 연극도 보여주고, 또 이 실제로 보여준 연극을 가지고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무대 위에 올려보기도 하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프로젝트로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뮤지컬 반을, 예, 음악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 뮤지컬 반에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뮤지컬 활동까지, 그래서 심지어 녹음하고 공연하고 이런 걸 다 무대 위에 올려서, 특히 이제 이런 활동들이 학교 축제 때 많이 이렇게 자기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통상 이야기하는 학교의 어떤 축제는 그들의 하는 것, 우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전체가 다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즐거워했습니다, 애들이. 예. 자, 이런 주제 선택 활동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지요. 예.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면 뭐 인문학 탐구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나만의 웹툰 반도 있고. 예. 자, 이거는 어떤 학교의 어떤 주제 선택 활동이지만 모든 학교가 주로 이런 활동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체육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체육 활동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자유학교 활동이 어떤 것이 다를 것을,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교 활동은, 또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이 불안한, 시험도 치지 않는 이 불안한 1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시험을 안 쳐도 배울 만큼 다 배우는구나. 그게 이제 자유학기제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예.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고, 또 그걸 가지고 외워서 시험 치고, 예. 그게 3년 반복되고 6년 반복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 있을 것인가. 예. 그걸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시기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주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년 동안 중학교 오자마자 중학교 그 초등학교하고 다른 어떤 모습들, 다른 약간은 좀 덜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1학년 1학기를 조금 이렇게 연착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그 시기를 초등학교 6년과 중고 6년에 그 연결되는 선상에서 1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은 이 1년을 끝나고 나면 2학년,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수업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바뀌는 거와 다르게 아이들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 속에서 아, 공부는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공부를 할 때 이런 방법들도 내가 스스로 개발해서 내한테 한번 맞게끔 한번 내 공부 방법으로 내 자기 주도로 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자, 이런 어떤 힘들이 자유학기제에 길러진다면 예, 그것만 갖고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동아리는 선생님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분이 학교에 계시면 30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예. 참 10개 반이 이제 동아리가 1학년 10개 학급이 되면 10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진다. 그게 아니라 보통은 약 한 1.5배 정도의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인당 각자 한 개의 동아리를 다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독특하게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는 애들한테 동아리를 하나하나한테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하나한테 신청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동아리 반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웹툰반 할래. 그럼 제가 웹툰반을 만들 계획서를 아이들에게 쭉 발표하고 그 웹툰반을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면 10명 이상 또는 20명 가까이 들어가면 그거는 웹툰반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 웹툰반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로부터 그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공모받고 그 공모한 동아리는 결국은 아이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자유학교 활동의 이제 기본 내용은 수업과 평가이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업의 개선, 평가의 개선. 예. 근데 수업은 제가 계속 지금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예,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바꿔서 한 학기 내에서 그 교과서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교과서 한 권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도 괄호 넣기로 교과서에서 심지어 대학 시험도 괄호 넣기로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는 잘 없고 중고등학교는 주로 거민정 교과서인데 국어 교과서 한 권이 27종입니다. 작년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도요. 그 중에 한 개를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르기 때문에 결국은 27분의 1짜리의 1로서의 교과서를 우리가 채택했다는 거지 내가 가르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 교과서를 가르친다도 아니고 당연히 교과서만 가르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은 교과서로도 가르칠 수가 있답니다. 이 교과서는 쭈물쭈물하면서 선생님들이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1쪽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는 몇 분의 1, 그 다음에 7월달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마지막 남겨놓고 그 순서 그대로 그렇게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은 사실 저희는 좀 못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과서는 일족하고 쌤이 봤을 때 물론 이제 같은 국어과 내의 선생님들이 또는 같은 교과 선생님들끼리 이제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도 교과서 A라는 교과서가 있으면 이 교과서를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단원 1단원은 2단원을 1단원 다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 2단원 제일 마지막에 빼고 1단원 다음에 4단원으로 땡겨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교육과정 재구성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서 수업을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겠다는 그 표가 이런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을 재구성한다는 어떤 진도표 또는 교육과정 운영표를 만들어서 늘 해마다 교장선생님 결제도 받고 정보 공시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정보 공시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수중학교 정보 공시에 4월달 지나고 나면 학부모 그 공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의 진도는 어떻게, 우리 학교는 교과서를 어떻게 운영하고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정보 공시에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옵니다. 5만 교과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어머니들. 예.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알림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배우는 우리 애가 배우는 국어 시간에 우리 애가 배우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은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렇다고 노려보시지는 마시고요. 예. 자, 이런 교육과정들,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 예, 그래서 이렇게 활동, 이거는 사례지 대부분의 학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예, 사수중학교도 당연합니다. 예,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에 발표까지 굉장히 기획부터 발표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평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총괄평가가 아니지 평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평가는 끊임없이 그걸 저희가 과정중심 과정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수업 과정을 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1, 2, 3, 4, 5 중에 골라라가 아니라 네가 뭘 할 수 있는가? 했구나. 그럼 이걸 또 친구들한테 전달해봐. 전달했구나. 자, 야가 전달한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호평가. 너 자신은 네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냐? 자기평가. 자,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은 평가합니다. 올바른 교육의 방향. 자, 그러면 결국 교육은 넣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돼야 된다. 어떤 아이든지 제가 한 반에 맡고 있으면 20명의 아이는 모두 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야단칠 때 생각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합니다, 걔들요. 그걸 꼭 드러내야지만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이런 생각 합니다를 이야기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면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빼내는 것이 학교의 교사고 학부모님들이십니다. 대화 많이 하십니까? 점점 대화가 줄어들 겁니다. 자, 지식은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평가의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5가지 문제, 2017년 수능.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은 26문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9문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묘한 의미, 진짜 아주 경계에 있는 듯 아닌 듯, 같은 같지 않은, 그걸 골라내더라고 아이들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국어 1교시 하고 나면 애들이 넋이 빠져 있어요. 수능 감독 가보면. 허옇게 있습니다. 인 듯 아닌 듯. 그래서 사실은 저도 수능 문제 저는 100점이 아니라 반이나 풀까 싶습니다. 그 미묘한 그걸 그렇게까지 애들이 평생을 걸 만큼 수능 문제에서 그게 중요하냐.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A 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제가 그 선생님이 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 시험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총괄평가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적절한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술형 평가가 이제 늘어납니다. 이 서술형 평가 때문에 작년에 한 해가 뒤집어졌습니다. 대구 교육은. 그러나 이 서술형 평가도 서술형 평가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속은 문장은 한복은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으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제가 지금 제시문은 제가 예를 안 들었는데 4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문단 중에서 한복은으로 시작하는 중심 문장은 1개밖에 없었습니다. 가를 읽어서 내면 됩니다. 서술형이 아니죠. 자, 외국에 14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일종의 졸업 검정 시험으로 치는 시험입니다. 우리 아이들 나이입니다. 이름이 5글자 영어인데 ISCE인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졸업 검정 시험입니다. 중학교 졸업 검정 시험입니다. 답을 쓸 때는 지문의 내용 옮겨 쓰지 말라고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문을 속에서 뭐로 시작되는 지문만 골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문이 바뀌면 지문은 수십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지문이 바뀌었을 때는 자, 옮겨 적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장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개 골라라. 그래서 1개만 갖고 쓰라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4개 중에서 뭘 쓰시겠습니까? 1개, 2개, 1, 2, 3, 4, 4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문제를 쓰시겠습니까? 다 다르지요? 다 다르지요? 정답 2번 아닙니다. 좀 더 자기한테 맞는 거 찾겠지요. 그리고 지 생각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끄집어내는 것은 앞에 자 선택형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이 시험 뭐가 더 끄집어내는 문제입니까?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끄집어낸다는 교육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은 저걸 어떻게 점수로 만들어내? 왜 그것을 점수로 만들어내야 됩니까? 1학년 1년 동안에. 그 연습이라도 1년 동안 자유학기제에 시키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는 결국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주고 발달을 지원해주고 자, 그런 평가가 결국은 자유학기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평가들이 자기 스스로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생활기록부도 하면서 이 모든 활동은 이제 한 학기 한 학기 쌓여 나가는 그게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1년만이라도 아이들로부터 끄집어내는 교육, 꺼내는 교육을 저희가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자유학기 활동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입니다. 혹시 좀 더 자유학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